안녕하세요. K-POP 댄스 학원의 마케팅 전략과 운영 노하우를 알려드릴 최예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상권 분석과 마케팅 전략, 운영 노하우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와와댄스 주니어 키즈 학원의 원장과 와와댄스 아카데미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최예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K-POP 댄스 학원의 상권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적용해 학원을 포지셔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학원 운영 노하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댄스 학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서 학원의 설립이 필요한데요. 자, 이를 위해서 학원이 위치할 곳의 시장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서 전략 수립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댄스 학원의 매출을 향상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가장 첫 번째로 상권을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운영할 위치를 미리 정해 두셨더라고 하더라도 상권에 대한 분석은 시작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통계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하시는 지역의 특성, 연령별 인구 분포,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합니다. 다음으로 경쟁 현황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주변 학원의 분포와 이 뒤에 설명드릴 수업 분석, 경쟁사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우리 학원의 목표 고객층이 충분히 존재하는지, 수업 타겟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악은 우리 학원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한지, 그리고 주차 공간은 충분한지,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에 차량 운행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원의 위치를 결정할 때 접근성 또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해 보셔야 되는데요. 학원이 위치할 지역을 포함하여 재개발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주변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지 또는 도로 개통 예정이 있는지, 자, 학원이 위치할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유입되는 인구수의 증가, 그리고 유입 인구의 특성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권 분석에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권 분석을 통해서 학원이 위치할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시로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와와댄스 아카데미의 상권 분석을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는 2008년부터 꾸준히 이 위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원적인 결과물 데이터로 검색을 해도 좋지만 유동인구, 주변 직장 인구 등 교통, 주변 시설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상권 정보에 도움될 만한 사이트를 참고해서 학원이 위치할 곳, 혹은 위치한 곳의 상권을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마포역 근처에 위치한 저희 와와댄스 아카데미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마포역 근처에 기타 예술, 스포츠, 교육기관 업종으로 분석을 했을 때 월 평균 추정액 매출액 940만 원, 마포역 일일 평균 유동인구는 2만 명가량이 되며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7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치적 데이터를 확인한 후 마포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인구적인 특성을 파악을 위해서 마포역 주변의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마포역이 가지고 있는 주변 특징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조금 더 유의미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특성, 인구적인 특성으로 나눕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 특성, 환경적 특성 등으로 추가해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와와댄스 학원의 상권 분석으로 정리한 위치적 분석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인이 밀집된 여의도와 근접해 있고 직장이 많은 상업지구임과 동시에 주택가도 형성되어 있는 혼합적인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오피스 상권이 주로 발달이 됐기 때문에 주말에는 침체된다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대중교통의 요지입니다. 자, 인구적인 특성은 직장인과 가족 단위의 거주민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와댄스 아카데미의 상권 분석한 결과 활용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의 상권에 따라서 수업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직장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직장인 타겟으로 퇴근 시간에 기초 수업을 배치하고 대중성 있는 K-POP 댄스를 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 상권 특성을 고려해서 워크숍 시즌 및 연말 사내 행사 등을 위해서 회사 출강을 하고 단체 개인 레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주말에 상권이 침체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말 특강이나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영상 촬영 클래스 등을 특화해서 마포역 주변 인구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특화된 클래스를 운영을 하며 리스크를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뒤에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던 수업 분석입니다. 수업 분석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강점은 최대화하고 약점을 개선하며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해서 객관적인 갈피를 잡아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와와댄스 아카데미를 중점적으로 수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강점은 역시 다양한 수요층을 겨냥할 수 있는 학원 입지와 더불어서 오랜 기간 운영해온 마케팅 채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약점으로는 오래된 구 건물의 한계와 협소한 주차 공간, 주말에 침체된 상권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기를 볼까요? 댄스 수업이나 학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늘봄 교실이나 방과 후 교실 등 대체할 수 있는 강의나 클래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편으로 기회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수우파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실용 댄스에 대해서 대중들의 관심이 무척 높아진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숏폼 챌린지와 SNS 덕분에 댄스 클래스를 확장하기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권 분석과 강점, 기회, 약점, 그리고 위기까지 파악이 되었다면 자,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에 나서야겠죠? 자, 마케팅 전략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전에 STP 전략 개념을 먼저 설명하면서 들어가고 싶은데요. 자, STP 전략이란 시장 세분화, 타깃 설정, 포지셔닝의 앞글자를 모아서 부르는 마케팅 전략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비자 행태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타겟으로 정해진 시장에 적절하게 우리 제품의 포지셔닝을 구축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데요. 자, 제가 하나씩 풀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TP 마케팅 전략의 첫 번째, 시장 세분화는 한마디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시장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는 건데요. 댄스 학원의 시장을 세분화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대별, 숙련도별, 그리고 수업 목적별, 참여 방식별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개별 시장마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를 유치할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타겟팅입니다. 자, 이렇게 세분화된 시장에서 가장 우리 학원이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타겟을 선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30 직장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댄스 학원을 운영을 한다면 자, 클래스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 이들이 어떤 선호들을 가지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포지셔닝입니다. 자, 선별한 타겟에게 경쟁사와 다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별성을 명확하게 하는 단계인데요. 자, 예를 들어 아이돌 지망생이나 댄스 특기를 원하는 입시생은 유명 아이돌이나 또는 아이돌 트레이닝, 그리고 경험이 많은 강사를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럴 때 전문성을 갖춘 댄스 학원으로 포지셔닝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이 우리 학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 학원의 STP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 와와댄스 아카데미는 마포 본점과 주니어 키즈 학원을 인접한 위치에 두고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숙련도와 목적에 따라서 크게 취미에서 초급, 중급, 그리고 전문반으로 나뉘고 있고요. 비율은 대략 8대2 정도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타겟은 마포 본점의 경우 2030 직장인을, 그리고 주니어 키즈 학원은 유아부터 중고생까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셔닝은 취미를 전문적이라고 잡았습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전문가들이 하는 활동을 취미생활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원은 댄서 출신의 감독님이 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영상 촬영을 특화하고 수업 영상은 물론 학원 내 댄스팀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상 촬영 클래스를 통해서 학원 상권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개념 이해를 잠깐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고객에게 알리려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크게 제품, 가격, 장소, 홍보를 뜻하는데요. 자, 댄스 학원에 맞춰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제품입니다. 댄스 학원에서의 제품은 바로 수업이겠죠. 얼마나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기초 강의부터 특강까지 얼마나 전문적으로 운영하냐에 따라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격. 현실적인 수강료는 교육청 분당 단가를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가격을 적절하게 구성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소입니다. 자, 위치는 앞 강의를 참고해서 선정을 하시되 교육청 학원 설립 조건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강의실 면적이나 건축물 용도, 그리고 위반 건축물은 아닌지, 그리고 유해업소의 유무와 소방법 등이 필수 확인 조건입니다. 자, 참고하실 등록 절차를 살펴봐 주시고요. 자, 교육청이 지역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만 참고자료로 남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입니다. 자, 홍보는 이러한 서비스를 시장에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SNS는 많은 사람들이 활발히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다들 아실 텐데요. 자, 입소문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라면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역 행사에 참여해서 학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요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포털 사이트 리뷰나 블로그도 잘 관리하셔서 자, 검색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온라인 마케팅이 주축이 되면서 오프라인 마케팅이 다소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양한 주변 상권의 지역 광고 매체를 활용하셔서 고객이 댄스 학원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우리 학원이 기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프라인이 고전적인 마케팅이라면 요즘은 온라인 마케팅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학원의 마케팅 채널로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네이버 플레이스 정도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블로그는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의 상단에 학원이 특정 키워드로 노출되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방식인데요. 자, 이 방법은 광고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플레이스와 함께 설정해서 노출을 시키다 보면은 더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다양한 챌린지를 활성화할 수 있고요. 자, 유튜브는 학원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올려서 더욱 친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운영 팁을 알려드릴 때가 됐는데요. 첫 번째로 수강생을 대상으로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할 때 꼭 초상권 동의서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댄스 학원의 대다수 콘텐츠는 영상 자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를 진행해야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초상권 동의서는 미리 양식을 만들어서 수강 등록 시 함께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초상권 동의서 양식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참고해서 학원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중요합니다. 학원법에 따라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그만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집 목적과 활용 목적을 명시해 주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충분히 사전 설명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동의서 작성과 서명을 받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를 잘 지켜야 고객과의 학원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내용은 저희 학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댄스 학원의 경우 등록 이전에 상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원활한 소통 채널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이 신규 수강생들이 접근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최소 3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채널과 네이버 톡톡 채널을 운영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강생 유치와 관리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강사 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정기적인 강사 교육과 회의를 통해서 운영진과 강사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CS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걸 일회성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꾸준함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 시장의 변화,
K-팝의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서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K-팝 댄스 학원의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 그리고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렵지 않으셨죠? 자, 사장님들께서도 충분히 실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을 대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마케팅과 운영을 잘 진행하시면 성공적인 학원 경영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와와댄스 주니어 키즈 학원의 최예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